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태어난다. 그 빚은 돈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해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형태로 존재한다. 부모에게서 생명을, 교사에게서 배움을, 친구에게서 위로를, 그리고 사회로부터 기회를 받는다.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미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사는 존재다. 나는 한번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차를 심는데 그 땅은 남의 땅이다.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고 풀을 메고 가꾼 사람도 따로 있다. 심은 사람은 떠나고 결국 차를 따서 마시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다. 그 속에는 인생의 원리가 숨어 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돌보고 또 누군가는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래서 인생은 빚의 연속이고 그 빚은 순환한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빚을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 선행은 언젠가 내 아이에게 혹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이것이 세상의 섭리이자 인생의 순환 구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빚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내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가 곡식을 지었기 때문이고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도시의 불빛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과 단절된 개인처럼 느껴질 때조차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시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진다.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 나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인간다움의 시작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되돌려주는가에서 비롯된다. 나는 대통령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빚을 졌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나에게 밥 한 끼를 나눠준 이웃,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믿어준 동료, 그리고 나를 비판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들, 그들에게 나는 끝내 다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이기 전에 먼저 빚을 갚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다. 세상은 완벽한 공평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이는 노력보다 많은 보상을 받고 어떤 이는 노력보다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진 마음의 빚을 인정하고 그 빚을 다시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진다.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되지 않고 서로의 행복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공존의 빚이라고 부른다. 공존의 빚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뜻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용서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매일 빚을 지고 또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제의 철학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누군가로부터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렇게 흐르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그 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7은 운이고 셋은 노력이라 한다. 그 말만 들으면 인간의 삶이 운명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 셋이야말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운이 없으면 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주저앉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인간의 삶은 멈춘다. 운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운이 없어도 끝내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내 인생도 그랬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변호사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는 길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비웃음을 견디며 끝까지 붙잡았던 의지가 나를 이끌었다. 운명이 나를 짓눌러도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래, 운이 없다면 내가 운을 만들면 되지. 인간의 의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다. 만약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면 인간의 존재는 단지 우주의 부속품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며 다시 사랑한다. 그 순간마다 의지는 운명을 넘어서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내가 정치를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운이 없었다는 말 뒤에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었다. 운이 없었다는 말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그 말에 숨으면 성장은 멈춘다. 의지를 잃은 사람은 스스로의 운명에서 퇴장한 사람이다. 물론 모든 것을 의지로 이길 수는 없다. 삶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선물이다. 운이 나쁘다고 절망하지 말라. 그 운이 당신에게 의지를 단련할 기회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수없이 분노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운은 공평하지 않지만 의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지로 걸어간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바꿔놓는다. 운이 70이라면 그 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30의 의지다. 그 30이 없으면 나머지 70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의지가 있을 때 불운은 교훈이 되고 행운은 감사가 된다.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건 운이 아니라 운을 다루는 나의 태도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의지가 있는 한 인간은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절대적인 우연은 없다고 믿는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이루는 질서가 있다. 그 질서를 나는 섭리셰르라고 부른다. 하늘의 법칙이든 부처의 법상이든 인간이 만든 이성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원리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섭리는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는다.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그 안에서 인간은 여전히 선택하고 그 선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진다. 하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섭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섭리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이고 의지의 역할이다. 섭리는 우리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시작한다. 누군가는 평탄한 길을 걷고 누군가는 험한 길을 오른다. 그것이 섭리의 불공평함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불균형 속에도 의미가 있다. 고통은 깨달음을 낳고 결핍은 창조를 낳는다. 섭리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다름이다. 나는 섭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섭리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섭리를 무시하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지만 섭리를 받아들이면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 그 차이가 곧 인간의 성숙이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 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작은 존재가 내리는 단 하나의 결심, 그 선택이 모여 역사를 바꾼다. 한 사람의 의지가 공동체를 움직이고 공동체의 의지가 세상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섭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되 그 섭리에 순응하지는 말라. 하늘이 정한 틀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만의 답을 써 내려갈 수 있다. 그 답이 곧 우리의 인생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나는 섭리를 믿는다. 하지만 더 깊이 믿는 것은 그 섭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이야말로 인간을 신과 구분짓는 경계이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근본이다. 나는 한 고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님, 요즘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열망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식은 보고 들은 것이고 지혜는 생각해낸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외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지식은 도구일 뿐이고 지혜는 방향이다. 지식이 머리의 산물이라면 지혜는 가슴의 결실이다. 머리로는 계산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공허해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지식은 많지만 마음이 다친 사람도 있었고 학문은 얕아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전자보다 후자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나를 위한 것이고 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지식은 쌓을수록 벽이 되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다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지식보다 지혜를, 경쟁보다 공존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혜 중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는 공존의 지혜다. 공존이란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지혜다. 공존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갈등은 줄고 평화는 깊어진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개인은 행복해진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공존의 철학이다. 지식은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인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결국 세상을 지탱한다. 나는 그런 세상을 믿었다. 서로가 이익을 나누고 손을 잡고 함께 길을 찾는 세상. 그곳에서는 경쟁이 아닌 연대가, 이기심이 아닌 공감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지식은 내일의 기술을 만들지만 지혜는 내일의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다. 공존의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내 곁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 그 모든 것이 공존의 시작이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혜는 어느새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 행복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손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함께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명예를 얻으면, 자리를 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살아보면 안다. 행복은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순간 마음속 빈자리가 채워진다. 그것이 바로 공존의 힘이다. 나는 평생을 통해 깨달았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불행을 보고 어떤 이는 감사할 이유를 본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공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인연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그는 남보다 앞서기보다 함께 가는 길의 가치를 안다. 나는 정치라는 거친 길을 걸으며 수많은 싸움과 오해를 겪었다.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외로웠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지탱한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결국 세상은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삶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존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를 향한 미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 그 모든 작은 행동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 공존의 사회란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회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순간 당신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내 마음속 신념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경쟁 대신 이해를, 이기심 대신 배려를, 무관심 대신 연대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 그 빚을 사랑으로 갚을 때 인생은 따뜻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 곁의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행복이다.